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오늘도 내일도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시장이 또 상당히 좀 충격을 주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1월 11일 개인들의 4조 원이 넘는 매수 이후 또 며칠 만에 오늘 또 4조 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이제 개인들이 어머나 이거 좀 하니까 파네, 삼성전자 파네, 뭐 이제 이렇게 중요한 종목들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 파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늘 이제 우리를 놀립니다. 왜 팔았니, 바보야? 난 더 땡길 건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판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죠. 괜히 팔았나 보다, 더 가나 보다 이렇게 해놓고 어쩌지 놓친 것 같아. 그런데 밀면 사요. 밀면 삽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코스닥도 기어이 1000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숫자잖아요. 1000이라는 자리, 2000, 1000, 2000, 3000 이런 끊어지는 자리에서 1000포인트를 기어이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들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따라붙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 포모 증후군을 극대화시키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개인들의 매수가 4조 원이 지금 넘어갔죠. 지난번 우리가 1월 11일 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이제 4조 4천억, 1월 11일 날 4조 4천억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 날 2조 3천억이 또 들어왔어요. 며칠 뒤에 또 2조 1천억, 1조 4천, 1조 6천, 오늘 이제 또 4조 원이 들어옵니다. 코스닥도 뭐 다를 바가 없죠. 코스닥도 지금 상당한 규모가 들어왔고요. 그때 이제 워낙에 이때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쏠려서 삼성전자, 현대차나 뭐 이런 기아차나 이쪽 쏠려서 코스닥은 그 전부터 그냥 꾸준하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었구나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최근 금액으로 치자면 오늘 4,200억 꽤나 큰 규모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그 콜 옵션을 1159억 원어치 매수했다고 해서 이게 순순히 상방을 보는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수량으로도 이제 뭐 많이 좀 늘어난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파악할 때 풋옵션 수량은 17,000계약이에요. 콜 옵션은 10,000계약 정도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콜은 1,600억인데 풋은 마이너스 14억이죠. 그죠?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그 개인들이 콜 옵션을 많이 매수를 했죠. 이렇게. 그죠? 외국인. 그리고도 그 비싼 콜 위로 이제 가격이 요렇게 그 현재가 요렇게 내려갈수록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매수세가 여기 멀리 있는 것보다는 하기 때문에 금액이 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요 특정적인 구간들이 오늘 좀 볼 때 미결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서 좀 재산 부분도 좀 있고 뭐 이러저러한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그 외국인들은 건드리면 그 비싼 콜들을 건드렸다라는 부분들과 혹은 이것이 하나의 청산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옵션은 매도를 때려 놓을 수가 있어요. 옵션은 매도를 때려 놓을 수가 있는데 그 매도를 때려 놓은 것에 대한 청산을 위한 매수 이렇게 잡혔을 수도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현물 매도가 그동안 좀 많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옵션 비중도 좀 줄였을지 어쨌든 현금화 시킨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 그래서 상방만을 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 중에는 약간의 반등을 시도할 노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내일 오전 중에는, 오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전 중에는 오늘 오전처럼 좀 버티는 내지는 조금은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해외 시장도 그닥 썩 좋지만은 않아요. 해외 시장도 보면은 현재 뭐 원달러 환율이 1,105원
대를 기록하면서 좀 원화 약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아시아 시장 중국이 마이너스 1.4대 기록이 되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2.33으로, 그 다음에 대만 가권이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일본도 지금 마이너스 1% 가깝게 해서 끝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나름대로 해외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구나. 미국 선물도 특히 나스닥 시장이 셌는데, 나스닥 시장도 마이너스 뭐 그 크게 빠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히 오늘 밤 미국이 또 땡겨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은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런 이제 그 가운데에 이제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랐다 내렸다 막 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또 올라갔다 내렸다 좀 하고, 오늘은 뭐 상당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저는 그런 거는 어차피 이제 이유는 이제 이따가 뭐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뭐 장 끝나고 한 4시 5시 6시 되면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래서 시장에 빠졌다 이래서 올랐다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겠죠. 하락 나오고 나면 갖다 붙일 이유만 아니라 차시전 됐다, 뭐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감이 생겼다, 아니면 이제 최근 같으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내지는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 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죠. 21년 만에 하락 신호가 떴다. 그러면서 예고된 하락이다라고 제가 일주일 전쯤에 얘기 드렸습니다. 21년 만에 신호 강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한번 신호가 뜨면 그대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브레이크는 한번 걸렸다 이거죠. 지금은 브레이크 없이 달려왔는데, 그저 브레이크 거의 없이 달려오다가 브레이크 가격이 한번 걸린 거예요. 이 파란색 선에 터치되는 경우가 코스피가 21년 만에 터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땡겼죠.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개미들이 무서운 매수세를 다시 보여주면서 땡겨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개인들이 또다시 이날처럼 4조 원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밀리면 개인들은 사는구나를 또 한 번 심어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옛날에 5대양 사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같은 예시로 하는 게 맞을까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왜 그 5대양 그 사이비 교주 여자 뭐 그 여자를 믿고 그렇게 집단 자살을 했을까? 천장에서 막 시신하고 막 그랬었죠. 뭐 31군가 32구가 그때 알고 보니 그 여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돈을 딴 데서 빌려다가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 오대양이라는 곳에서 나오면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길거리 나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끝이 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얽매여서 거기에 그냥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얻어맞으면서 집단 폭행도 당하면서, 그럼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뭐 꼭 예시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예시가 이상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욕하지 마세요. 저를 욕하지 마세요. 마치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손실나신 분들 꽤 나오고, 여기서 또다시 대량으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밀린다면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나쁘지 않아, 강세장이었어. 어쨌든 간에 중간에 흔들긴 했지만 강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동안 썼던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간이 지났거나 빌려 쓴지 기간이 지났거나 뭐 담보 비율이 이제 낮아져서 반대 매매가 가장 많다라는 얘기도 좀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마 오늘 이유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바이든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이든 시대가 되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고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어쨌든 그로 인해서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갔던 측면이 있으니 차실에 나올 수도 있고, 또한 기존의
것들이잖아요. 트럼프 시대에 강세장이었죠. 쭉 강세장이었고 그것이 큰 변화가 없으면 시장은 계속 강세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바이든이 최근 이제 명령 사흘간에 30개 그래서 행정명령 요 부분들에 지금도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흐름이 바뀌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어떻게 바뀌지? 어떤 식으로 기존 것들이 포트폴리오에 변경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야 할 수도 있어.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의 좀 변화를 갖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피해 있는 것 뿐이에요. 좀 뭐 여기서 바로 급락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내려가면 뭐 싸게 사면 되니까 라는 생각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현금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1월 11일 또 12일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습니다. 21년 만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움직였다. 인버스는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왔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아마 그날 드렸을 겁니다. 인버스, 그죠? 그래서 인버스가 반등이 크지는 않아요.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는 좀 반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인버스는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 올라가서 수익을 주는 상품인데 이런 것들 뭐 매매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뭐 최근 이제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이날 거래량 보세요. 1월 11일 날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무시할 사항은 아니에요. 쭉 보시면 초대량 거래가 1월 11일 날 생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그건 즉 시장으로서는 좀 단기 하락이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이제 어쨌든 그날과 좀 비슷한 상황은 개인들의 미친 매수세. 근데 이 전까지만 해도 뭐냐면 개미들이 그냥 묻지마 그냥 코끼리를 내가 저걸 잡술 거야 그러면서 그냥 전진, 죽든지 말든지 그냥 전진.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랬죠. 개미 대장이 내가 놈의 목을 조르고 있으니, 코끼리의 목을 조르고 있으니 겁먹지 말고 전진해라. 이제 이게 많은 그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 슈퍼개미인데 뭐 계좌 인증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나 슈퍼개미인데 주식 투자하세요.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그러면서 뭐 주린이의 뭐 대부, 주린이의 아버지 뭐 이런 사람 그 사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계를 좀 해야 될 수 있는 게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너무 과열됐다는 거. 예능 방송에까지 나와서 주식 사세요를 옛날에는 못했어요. 지금은 그냥 해요. 그죠? 옛날에는 노홍철 씨가 구해줘 홈주에 나와서 저 주식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어떡해요? 뭐 이러면서 까불까불대는 그런 모습들이 옛날 같으면 좀 덜 했을 텐데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개그로 승화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여기서 한번 흔드니까요. 개미들이 개미다운 모습을 보여요. 조금 올라가면 낼름 팔고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좀 팔고 이거를 하더라고요. 그전엔 아니었어. 그냥 무조건 사. 이런 거였는데 이제 여기 이후로 좀 달라졌어요. 또 오늘 개미들의 4조 원의 다시 매수세가 코스피만 이런 매수세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큰 방향이 틀어질 거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큰 방향까지는 틀진 않을 건데 어쨌든 코스닥도 1000포인트라는 역사적인 자리를 또 찍었으니까 물론 옛날에는 3000포인트 근처까지 간 적도 있어요. 닷컴 열풍 때.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세계를 맞이한 세상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풀려있는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들은 많다. 다만 잠깐 쉬어갈 수는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이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좀 미리 경고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강한 섹터, 그래서 거기서 좀 올라갈 만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조정받으면 정치 테마주나 그냥 테마주 요 부분들 보고 또 이제 그것이 약간 삐겨나가는 듯이 보이다 보니까 자동차 섹터 뭐 이런 부분에서 뭐 LG전자나 혹은 뭐 현대차, 기아차 연관되어 있는 종목, LG전자 못 잡으면 제가 로보스타 잡으시라 그랬죠. 로보스타 뭐 오늘도 일단 급등 나오다가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조금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로보스타, 로보티즈 등등등. 내려오면 사면 되지 뭐. 내려오면 사면 돼요. 내려오면
다시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떴으니까 거래 줄이면서 내려오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상한가의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뭐 다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돼요.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제가 유니언 커뮤니티 정도 관심 종목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더 빠지지 않죠. 빠질 만큼 빠져서 단기적으로는 조금이나마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오늘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오늘 하락한 것에 비하면 괜찮은 모습들 있을 수도 있고, 오늘도 한 종목을 관심 종목스럽게 얘기를 해보자면 JT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기는 하네요. JT도 많이 내려와서 지금 이제 있는데, 여기 쭉 떨어질 때 거래가 완전히 마르든지 아니면 거래가 다시 터지든지 그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자리 있죠. 요런 12월 4일도 거래가 오히려 터지죠. 거래가 오히려 터지죠. 그러면서 한 번 정도 반등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뭐 요런 정도 종목도 한번 관심 종목에는 놔둬볼만 해요라고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오늘 그 외에도 뭐 K맥이라는 종목, 신풍제약도 한번 이제 레이더에는 들어와요. 근데 권하고 싶지는 않네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유니언 커뮤니티나 JT 정도 부분이라면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약간의 추가 하락이 내일 오전에는 좀 반등 나왔다가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어서 주식을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이 소나기 같은 잠깐 지나가는 비일 수도 있어요. 잠깐 지나가는 이 소나기 같은 비가 좀 지나가고 나면 그때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떨어지면은 21선 지지 여부를 보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21선 지지 여부를 보고 대응하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21선 깼다가도 금방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11월 달부터 미친 상승을 좀 보이고 나서는 21선을 안 깨요. 그 다음부터 터치도 안 해요. 그러니까 21선이 완전히 깨지면 이제 하락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조심. 그때는 완전히 그냥 손실 중이어도 주식을 좀 빼서 현금을 만들고, 그러기 전에는 아직은 좀 버텨볼 만은 하다. 뭐 완전히 뭐 손실 종목까지 다 팔아서 현금 만들 때는 조금은 아직은 좀만 더 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늘 행복하시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였습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내일도 승리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